오늘의 새롭게 돌아온 별이 반짝이는 연하의 바 이번 주 1일차 첫 시작인데요. 1일차는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라디오를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라디오 마지막 게스트는 부소님이었습니다. 부소님을 끝으로 시즌 1 별과 달이 반짝이는 연하의 라디오가 종료가 되었고요. 시즌 2로 별이 반짝이는 연하의 바가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시 반에 1부 컨텐츠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라디오 오픈인데요. 1부는 어떤 것이냐면요, 항상 똑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노래 추천회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좀 일주일에 이제 평일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하시던 분이든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든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마음이 지친 일상이 힘들 때 듣는 노래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저도 다는 많이 안 듣지만은 한 곡 정도는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곡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곡은 이제 원래는 그 인디계에 있던 분들이 부르시는 노래인데요. 10cm의 굿나잇입니다. 굿나잇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어느 순간 딱 들었었어요.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였나 TV에서였나 딱 한번 들었었는데 잔잔하게 흐르는 이제 기타 반주와 그런 좋은 가사들로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제 이제 마음에 다 와가지고 한 번씩 이제 가끔씩 이제 듣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10cm의 굿나잇, 지친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잘 듣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곡이자 제가 제일 자주 즐겨 듣는 곡 10cm의 굿나잇 한번 듣고 오실게요. 내 자신을 찾지 못한 날들이 늘어간 그때마다. 김진호의 술을 찾는 불편한 이유 다들 보셨나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참 지칠 때 딱 듣기 좋은 이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지칠 때 솔직히 즐거운 곡 듣기도 좋지만 아싸리 지칠 때 이제 지친 걸 풀어주는 약간 이제 잔잔하고 슬픈 노래, 이런 거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좋은 노래를 뒤에 두고 마지막 곡이 올라올 예정인데요. 1시즌 시즌 1보다 노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1부는 좀 알차게 이렇게 3가지 곡으로 알차게 딱 들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곡, 벌써 마지막 곡이죠. 마지막 곡을 이제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곡이냐, 이 곡도 인디 뮤지션 분들이 이제 만든 곡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라는 곡인데요.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그룹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 앨범에 이런 소개가 적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또 한 번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짧은 이런 글귀를 보면 지치고 힘든 이들 혹은 위로가 필요한 이들한테 들려주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진 곡 아닐까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라 이번에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 노래의 설명으로는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상대의 상처와 상황을 이야기하는 곡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 때 듣는 노래로 딱 좋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를 한번 듣고 오시도록 할까요? 깊은 어둠에 빠져있어.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 좋게 들었던 노래예요.
이거 찾으면서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그때 딱 정말 좋았어가지고 마지막 곡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1부 노래 추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부 별이 반짝이는 연하의 바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리고 이번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는 참 재밌게 보내고 왔습니다. 일주일은 항상 힘들지만, 평일도 항상 힘들지만 저는 좀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즌2로 부활한 별이 반짝이는 연하의 바, 그래도 1일차는 참 좋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야심차게 다시 준비한 컨텐츠라서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바 중간에는 노래를 틀지 말지 아직 고민 중이라서요. 이제 게스트가 있거든요. 격주마다 진행되는 거라서 다음 주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서 스트리머들이, 게스트 분들이 방송이나 혹은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여기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컨텐츠이길 바라면서 만들게 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다 여러 방면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만든 컨텐츠이고, 그리고 라디오도 새롭게 부활시켜 보고 싶어서 만들게 된 컨텐츠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차게 또 꾸며왔어요. 질문도 좀 많이 만들어 왔고, 새롭게 나온 질문들도 있고 알차게 좀 꾸며왔습니다. 그러면 별이 반짝이는 연하의 바 1일차 가게문 오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손님분이 들어오실 거예요. 자, 미리 이제 손님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떤 손님분이냐면요, 저와 가장 친한 분이자 제가 가장 아끼는 형, 우리 태준이 형입니다. 트위치에서 라태준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요즘에는 데일리 커버송 그리고 포토샵 제작으로 방송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태준이 형을 모셔보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1일차 가게 오픈했는데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 집이 광고를 잘하더라고.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찾아왔죠. 또 이제 마실 것도 하나 들고 오셨죠? 당연히 챙겨놨지. 오른쪽엔 물 있고 왼쪽엔 콜라 있어. 좋아요. 다들 개막발 찔리지 맞죠? 다들 물 한 잔씩 오른쪽에다 두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막 1일차 별이 반짝이는 연하의 바, 우리 태준이 형과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별이 반짝이는 연하의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게스트와 함께하는 바 형식의 라디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말, 아니면 평소에 담아두고 있었던 말,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들도 많이 준비해왔으니까 좋은 질문들이, 그리고 좋은 답들이 오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준이 형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트위치에서 라태준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주 컨텐츠는 데일리 커버송과 포토샵 그리고 게임입니다. 요즘 데일리 커버송 자주 하시고 계시는데 재밌으신가요? 재밌는데 죽어가는 중이야. 존댓말로 할까요? 반말로 할까요? 상관없어요. 평소처럼. 저는 그냥 단순한 이 바의 사장입니다. 사장님한테 반말 못하는디. 원래 사장님하고 친하면 나중에 이제 반 존대를 섞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진이 형과 저와 안지가 좀 됐는데요. 저를 언제 알게 되었고 저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는지. 일단 연하를 처음 알게 된 거는 크루를 시작하면서니까 반년 넘었네? 뭐야, 반년 넘었네? 벌써? 그러면 신기하구만. 저를 처음 봤을 때 저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셨습니까? 일단 방송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왜냐면 별로 신경 쓸 일도 없는 데다가 물론 그때 같은 크루라는 소속감은 있었지만 사실 뭐 이렇게 친해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찮은 계기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만나서 그때 흰색 패딩, 흰색 롱 패딩 입고 왔었지. 겨울에 그때 우체국 앞에서 만나가지고 태진이 형이 디코에다가 나 주소 여기니까 여기로 알아서 배달시켜 이래가지고 그 근처 이제 버스가 근처에 내리니까 그 근처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우체국이 태준이 형 집 앞인 거예요.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 내가 뭐 평범한 인물은 아니지. 그날 이제 미용실도 갔다 오고 나 무슨 밥 먹었는지도 기억나. 그거 먹었지. 덮밥. 나는 막창덮밥 먹고 나는 이제 고기인데 무슨 고기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수란이랑 해서 맛있었지. 처음 이제 만났다고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맞아. 근데 이제 처음 만난 거 치고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쩍 친해졌어요. 사실 첫 만남보다 두 번째 만남이 어이가 없지. 두 번째 만남이 바로 형 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사하고 나서. 아니야, 첫 번째 만남은 그렇게 밥을 먹고 헤어졌고 두 번째는 형 첫 번째 집을 내가 갔어. 그랬나? 내가 이것저것 만져주겠다고 해서 형 첫 번째 집을 내가 갔어. 맞다 기억난다.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세팅해주다가 보통 저는 이제 저녁 먹으러 집에 가니까 보통 이제 6시? 그 정도 헤어졌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만남이 레전드였어요. 제가 이제 태진이 형이 이사하고 집에 이사 이제 선물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갔는데 제가 밖에 2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 아니 근데 그거는 미안하긴 한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새벽에 알바하고 있었을 때니까 힘들었지. 그렇게 전화 안 받을 줄 몰랐어. 나 한 번쯤은 받을 줄 알았어. 무조건 무음 모드거든 나는. 어쨌든 그렇게 세 번째 만남 됐고 네 번째부터 그냥 한 주마다 갔어요. 방학이었어가지고 와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같이 갈 때 같이 가고. 롤토 체스 하고. 그때가 시즌3 롤토 체스 할 때였는데 그때가 제대로 했지. 그때 들어가자마자 그때 존나 재밌었어. 난 다이아 갈 거라고 미쳐 있었고 나는 가서 옆에서 구경하고 이제 형 롤토 체스 끝나면 내 계정 로그인해서 돌리고 나 하고 옆에서 나 훈수 존나 두고.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재밌어요. 직관 훈수. 근데 그 직관 훈수 때문에 제가 플레이를 갔습니다. 솔직히 집에 와서 제가 좀 하다가 골드 가고 골드에서 이제 쭉쭉 올라가서 결국 플레이 마무리했죠. 시즌3 때 그렇게 계속 만났죠. 롤토 체스 하고 가서 잠도 자고. 진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이제 혼자 사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 뭐지? 그때 한참 새벽에 일하고 눈 뜨면 방송하고 자고 눈 뜨면 알바 가고 이게 근데 밤낮이 역전돼 있는 상태에서 막 밤 11시부터 새벽 6시, 7시까지 방송하고 잠 자지도 못해.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아침 9시, 10시에 자고 오후 막 6시에 깨서 알바 가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는 양 자체가 줄은 데다가 컨디션이 너무 나빠져서 게다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술까지 토하고 겹쳤지. 막 이래버리니까. 그치. 내가 제발 술 좀 끊으라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마감하는 술집에서 알바를 하니까 당연하게 끝나고 그냥 한잔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서울 와서 그때 술 처음 먹었을걸. 그 전에 술 한 번도 안 먹다가 그래? 한 번 먹었을 거야 아마. 방송에서 캠방하고 뭐 먹는다고 술 한 번 먹었어. 그 2020년 딱 돼가지고 그때 먹고 또 먹었을걸? 그리고 조용히 해마. 그렇게 자주 만났지. 많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친해졌고 카톡도 안 했어요. 그냥 할 말 있으면 만나서 할 말 있으면 그냥 그거였어. 아니야 서로 방송 끝나고 형 내일 뭐 해? 이러면 무슨 뜻이야? 연아가 우리 집에 온다는 뜻이야. 연아야 내일 뭐 해? 무슨 뜻이야? 내일 우리 집에 오라는 얘기야. 그냥
그냥 그렇게만 연락했어. 야 내일 뭐 함? 형 내일 뭐 해? 또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연아 불렀어. 연아야 나 뭐 치킨 먹고 싶은데 우리 집 와라. 그래서 치킨 같이 시켜 먹고. 맞아. 나 이거 먹고 싶어. 와라. 어쨌든 저에 대한 첫 인상 그리고 저를 알게 된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주님은 이제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치? 스트리머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첫 시작하기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에는 심심하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정작 해보면 힘들잖아요. 응. 근데 이 힘든 걸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 스트리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나는 시작은 진짜 별 계기 아니었어. 아 그래? 나는 관심 받는 걸 좀 좋아하거든. 흔히 말하는 관종. 어. 근데 이제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남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을 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 맞지?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 내가 좋아하는 BJ처럼 응. 나도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랬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다 보니까 가능하다가 됐던 거야. 그렇게 시작했어. 진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처럼 나도 누군가의 좋아하는 사람이고 싶다. 약간 이런 기분으로. 약간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약간 계기는 다른데 태준이 형하고 계기는 다른데 약간 저도 저렇게 비슷하게 생각해서 시작했어요. 그거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누군가에게 게스트로 초청되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죠.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태준이 형이 스트리머를 저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 스트리머를 또 시작하게 되면 닉네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치. 계시겠지만 네, 이제 닉네임을 라테준이라고 정하게 되었는데 이 닉네임을 어떻게 또 짓게 되었는지 그것이 원래는 난 궁금합니다. 실명을 깔려고 했어. 어. 그러니까 분명 예를 들면 연하라는 방송인에 대해서는 스트리머 연화랑 사람 연하가 따로 구분돼 있잖아. 근데 그 장점은 뭐 사생활의 보호나 아니면 약간 온오프 스위치 같은 느낌이잖아. 장점은 그건데 단점은 뭐냐면 보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지. 사람 연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스트리머 연하한테는 관심이 생기지. 근데 반대로 얼굴을 까고 자기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 뭐 이름은 실명을 안 까더라도 풍월량, 마젠타, 오킹 이런 사람들은 방송하는 오킹을 떠나서 그 사람 자체의 사람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 나도 그렇게 되길 원했어.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 주기를 원했고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실명을 깔려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실명보다 더 많이 불리던 이름이 라테준이었거든. 아. 내 아이덴티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별명이었어. 아 그래? 그래서 라테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지. 약간 이제 주변에서 불리던 이름으로 정하게 된 계기네. 그치. 닉네임은 보통 저렇게 정해집니다. 별로 막 이렇게 오심해서 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어쨌든 태준이 형은 저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닉네임 말고도 나중에 혹시라도 바꾸고 싶은 닉네임이 혹시 있는지